아무래도 자가인대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일부라도 좀 있다고 하면 뭐 놔두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이식한 인대를 덮어서 더욱 뭐 혈관이 빨리 자라 들어가서 재생이 좀 잘 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신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에 재활하는데 조금 더 빨리 재활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극적이면 요새는 자가인대를 좀 남기면서 최대한 좀 보존하면서 좀 수술을 하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중에 기술적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최대한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에 터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인대, 자가인대, 남아있는 자가 전방 십자인대는 최대한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하는 방법이 옛날부터 있었죠.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골에 먼저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을 이용해서 대퇴뼈에다 터널을 뚫는 그런 이제 가장 고식적인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유행을 하고 지금도 뭐 많이 하지만 AM 포탈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구멍을 내시경으로 따로 뚫어가지고 이제 대퇴 터널을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바깥쪽에서 대퇴 터널을 안쪽으로 이제 뚫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경골 터널 뚫는 건 똑같거든요. 경골 터널은 그냥 뭐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경골 터널 그냥 원래대로 뚫으면 돼요. 근데 이제 대퇴 터널을 뚫을 때 대퇴 터널을 어디다 뚫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11시 방향 상당히 좀 위쪽 수직으로 좀 뚫는 게 상당히 유행했어요. 제가 레전트 할 때 뭐 내지는 그 이전 시점에서는. 근데 그게 점점점 이제 아래로 좀 내려와서 뭐 10시 뭐 내지는 뭐 10시 반 10시 뭐 그 정도 아래로 더 터널이 이렇게 점점 대퇴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더 해부학적인 위치가 맞다 해서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AM 포탈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내시경 없었을 때 열어서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했었던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그게 이제 다시 재조명 되면서 이제 또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라는 게 도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요. 그냥 옛날 했던 방법이 최신인 것인양 조금 포장이 돼서, 물론 그전에는 다 열어서 눈으로 보고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내시경으로 그냥 구멍만 뚫어서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돌고 도는 그런 거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해부학적으로 구멍을 잘 만들고 자기 임대를 잘 보존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더 낫다, 어떤 방법이 열등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잘하면 어떤 수술이든지 잘하면 결과는 무지하게 좋은 수술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오늘은 이제 25세 이제 운동 선수 환자분이에요. 유도 선수고, 이제 유도 쪽 그 선수들을 치료 많이, 제가 대한유도연맹 의무분과 위원장이기도 하고 초중고연맹 의무분과 위원장이기도 하고, 제가 유도 선수를 좀 많이 치료를 했는데 이분도 25세 유도 선수, 젊은 남자 환자. 당연히 이제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죠. 뼈 다친 건 아니니까. 정면 사진도 괜찮고 측면 사진도 괜찮고 뭐 뚜껑뼈 사진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MRI 찍어봐야죠. 다리가 좀 많이 붓고 꺾이고 아팠으니까 이제 이거는 인대 손상. 이게 이제 격투기 쪽, 이런 뭐 유도든 주짓수든 뭐 레슬링이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대 손상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인대 손상이 좀 많은 편이고, 또 다치면 또 심하게 좀 다치는 경우가 많고. 안에 보면 이제 MRI 찍어보니까 이제 안쪽에 이제 허옇게, 이건 이제 물이 아니라 피예요. 이제 안에서 뭐가 찢어졌으니까 이제 피가 좀 차 있고, 연골들은 괜찮은데 이제 안에 뭔가 인대가 좀 다쳤겠구나, 안에서 뭐가 찢어졌네, 인대든 물렁뼈나 하여튼 안에서 뭐가 다쳐서 피가 났구나. 연골은 괜찮아요. 뚜껑뼈 연골은 뭐 별다른 뭐 이상이 없어요. 연골 다친 건 아니고. 무릎 안에서 이제 틀어졌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반월상 연골이죠. 물렁뼈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보면 다 그냥 새까맣게 그냥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연골판 손상은 없네, 파열은 없겠네. 그 다음에 인대 봐야죠. 인대 후방 십자인대 새까맣게, 야 뭐 후방 십자인대 잘 가고 있네, 얘는 안 다쳤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 하고서 딱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쭈글텅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찢어진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데 저기서 탕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웨이브처럼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전방 십자인대 완판에
뼈에서 뚝 하고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자, 요거 보시면은 요 가운데 이게 까만 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인데 요 중간에 뚝 끊긴 게 이게 보이죠? 하얗게 요 부분이. 그래서 까만 부분이 쫙 이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탁 하고 나갔어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수술이 필요해. 전방 십자인대 예전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다 뭐 꼬매도 보고 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 안 붙어. 이게 이제 땡겨서 꼬매기도 장력이 뭐 만만치도 않고 뭐 수술 기법도 만만치도 않은데 문제는 이게 물속에 또 잠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십자인대 인대 내부에는 뭐 그다지 뭐 혈관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한번 꼬매는 거 해봤는데 다 실패. 그래서 요새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면 당연히 이제 봉합이 아니라 재건을 하죠.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근데 한때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할 때 그 남아있는 십자인대 다발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시야를 뭐 너플너플한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대퇴 터널하고 경골 터널을 정확하게 뚫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야를 가리면서 방해를 하니까 딱딱 깨끗하게 좀 제거를 했어요. 이거 뭐 남아있는 거 다 찢어진 거 별 쓸모도 없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인대가 파열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대는 뭐 혈관도 뭐 중간에는 좀 끊어졌겠지만 조금 남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경 다발도 좀 남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자가인대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일부라도 좀 있다고 하면 뭐 놔두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이식한 인대를 덮어서 더욱 뭐 혈관이 빨리 자라 들어가서 재생이 좀 잘 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신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에 재활하는데 조금 더 빨리 재활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새는 자가인대를 좀 남기면서 최대한 좀 보존하면서 좀 수술을 하려고 하죠.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에 들어갔는데 MRI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위쪽 연골, 뭐 아래쪽 연골,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 뭐 다 괜찮아요. 깨끗해. 연골도 이상했고 연골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연골 이게 이렇게 좀 깨끗한 연골 이게 아주 쌩쌩하고 깨끗한 아주 그냥 괜찮은 연골 외측도 다 확인을 하죠. 위쪽 연골 괜찮고 아래쪽 연골 괜찮고 그 다음에 연골판도 바깥쪽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보니까 추벽이 하나가 있네. 추벽이 요 추벽 이렇게 보이는 거 얘 위쪽에 있는 뚜껑뼈하고 아래쪽 대퇴뼈 사이에 이제 막이 하나 있어요. 추벽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해부학적으로 이게 무릎이 만들어질 때 방이 여러 개가 있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간에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벽들이 안 없어지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로 뚜껑뼈하고 대퇴뼈 사이에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살이긴 하지만 이제 딱딱한 뼈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스치면 연골이 좀 손상이 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MRI상에서 추벽이 보인다고 다 들어와서 제거하자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단 요건 지금처럼 이제 뭐 추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수술 때문에 들어갔을 때도 추벽이 좀 있고 상당히 좀 두꺼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제거를 하는 게 좀 낫죠. 그래서 추벽이 상당히 좀 두껍고 크게 있는 거 확인이 좀 되고 자르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것처럼 이제 깨끗하게 좀 잘라주면 이제 위쪽에 있는 뚜껑뼈 연골하고 이 아래쪽에 대퇴뼈 연골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끈매끈한 연골끼리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마찰이 이제 좀 많이 적겠죠. 연골 손상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십자인대가 원래 있어야 될 요 부분이 지금 요 십자인대로 이렇게 찢어진 십자인대를 이제 밀고 있는 거거든요. 없애지 않고 밀어가지고 대퇴 터널을 뚫을 때를 좀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최대한 아래쪽에 좀 뚫을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AM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전 내측 폭발로 따로 경골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티비알이 아니라 전 내측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를 최대한 좀 아래쪽으로 내서 충분히 낮춘 상태에서 구멍을 좀 뚫는 거고요. 대퇴 터널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맣게 좀 구멍이 이만큼이 좀 뚫려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뒷벽 잘 남아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실로 하나 좀 연결을 좀 해놓고요. 나중에 저 실로 잡아당겨서 인대를 빼야 되니까 그리고 경골 터널 이제 뚫죠. 경골 터널 뚫는 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런 가이드를 넣고 적당한 위치로 이제 잡아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자가 십자인대 이게 다 남아 있잖아요. 자가 십자인대를 최대한 제거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십자인대를 조금 민 상태에서 약간 뒤쪽 원래 이제 교과서적인 위치보다는 살짝 한 2mm 내지 3mm 정도 살짝 뒤쪽에다가 터널을 뚫으면 이와 같이 전방 십자인대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자가 십자인대는 이제 수술 기구로 갖다 좀 밀어놓은 상태고요. 전방 십자인대 살짝 뒤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을 가이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저 가이드를 따라서 터널을 만들면 자가 십자인대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터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대 재건용 인대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면 요만큼은 이제 자가 십자인대 남아 있는 거고요. 요렇게 요만큼이 재건한 인대예요. 그러니까 마치 김밥의 속
처럼, 그러니까 김밥의 겉을 자가인대라고 그러면 그 속 안으로 이렇게 이식용 인대가 좀 지나갈 수 있게. 사실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인대는 하나도 건드리진 않았어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놔둔 거고, 그 인대 뒤로 해서 이식용 인대를 딱 그 자가인대가 김밥처럼 둘러싸 놓게, 그런 식으로 좀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식용 인대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잘 보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거는 자가십자인대가 하나도 거의 안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뭐 인대 파열은 돼 있지만 자가 인대는 없어지는 않았고 이식 인대만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가끔 저 이식 인대를 좀 이렇게 일부러 뭐 얇은 거를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해요. 얇은 인대 안 쓰고 그냥 9mm짜리 조금 굵고 두꺼운 인대를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가 인대 대부분 좀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한 6mm나 7mm 정도의 얇은 인대는 좀 쓰진 않죠. 왜냐하면 초기 그 재활할 때 강도는 그 인대 두께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인대도 좀 쌩쌩한 인대가 당연히 좋겠죠. 뭐 자가 인대 쓸 수도 있고 뭐 남의 인대 사서 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쌩쌩한 인대로 두껍게 좀 해놔야 초기에 재활하거나 할 때 쉽게 잘 안 늘어나고 잘 뭐 손상이 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다리를 다 펴서 자가 인대를 남겨놓으면 약간 더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다리를 다 펴서 이제 위쪽에 누치 부분에 요 인대가 끼지 않는지,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다 덜 펴지거나 그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전혀 뭐 이렇게 끼는 부분도 없이 다리도 다 잘 펴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MRI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식인대고,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자가인대가 그대로 좀 남아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식인대 9mm를 끼웠지만 자가인대 남아있기 때문에 총 인대 두께로 보면 뭐 대략 한 12, 3mm 상당히 좀 굵게 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잘 들어가면요,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팽팽하게 쭉 다 잘 펴져요. 후방 십자인대 팽팽하게 잘 펴져 있는 저것만 봐도 전방 십자인대 상당히 좀 힘 잘 받고 괜찮은 위치로 잘 들어갔구나, 그거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인대를 살려서 시행하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사실 상당히 좀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가인대를 살리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가급적이면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살리는 것이 좋다. 물론 뭐 너무 이렇게 폭발하듯이 뜯어지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대퇴뼈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파열이 살리기에 가장 좀 좋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어느 경우라도 최대한 좀 자가인대가 좀 남아있으면 지저분한 부분은 뭐 정리를 하더라도 좀 많이 남겨서 십자인대 제거를 하는 것들이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좀 그 좋은 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은 시간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